교과서 진도 나갔던 것을 충실하게 복습을 했으면 썩 잘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부 다 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6번 하나만 보세요. 6번 잠 봐봐. 6번 우리가 물론 이제 교과서 본문이라서 이렇게 많이 어렵거나 힘든 부분은 아닌지라 뭐 접근하기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요 얘기 하나만 합시다. 요것만 적고 갈게. 우리가 순서, 문장 삽입, 방학 동안에 요 얘기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순서랑 문장 삽입의 문제를 풀 때 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뭐냐, 어떤 걸 신경 써야 되냐, 반드시 단서를 찾아내라. 이게 실제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용 파악해서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저런 얘기인 것 같아, 이렇게 가는 건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단서가 있어야 된다 라고 했었고요. 또 하나 어떤 얘기 했었냐면 그 단서와 함께 순서를 잡을 때는 뭐가 중요하다? 속어법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했었고, 문장 삽입을 할 때는 맞아요, 뒷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야 된다 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그대로 적용시켜서 6번을 봐봐. Now take a step back. 잠깐 물러서세요. 잠깐만 물러서서 look at your dot. 그 점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점을 바라봐. 잠깐 1번에 미추어겠죠? 어디? these patterns. these pattern. 이러한 패턴들이. 주어진 글에 이러한 패턴이 있어요? 왜 이래? 주어진 글에 패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A가 문장 서두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해라? 속어법에 의해서 1번을 지우고 시작하자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 패턴들을 보니까 may point to something that is meaningful to you. 너한테 되게 유용한 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잠깐만요. 또 하나의 힌트가 나왔네요. 어디요? Another perspective. 또 다른 관점. 그 또 다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is to look at what is missing from your map. 당신 지도에 빠져 있는 거. 근데 그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gap이라 부르죠. 그에 대한 예시로서는 내가 수학이나 영어나 외국어 같은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노력이라는 걸 해야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됐죠? A가 문장 서두는 아니에요. B, A good idea. 한 가지 좋은 생각이 있는데 at this stage, 잠깐만요. this stage, 요 단계에서 좋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is to start categorizing your dot. 당신의 점들을 categorize, 분류해 보는 겁니다. 잠깐만요. 당신의 점들을 분류해 보는 겁니다. 그 어떤 패턴이 보이세요? 잠깐만요. 패턴이요. 패턴. Any pattern emerging. 그러니까 그 패턴이 나타나는 게 보이십니까? 그 패턴은 이렇게 돼야겠죠. this pattern. 이렇게. 그러면 잠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A랑 B를 봤을 때 무조건 누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무조건 B가 A보단 앞서 있어야겠죠. 그럼 뭘 지워야 돼요? A, B를 지워야겠죠. A, B를 지우는 거니까 얘를 지워야겠죠. 정답은 2번, 3번, 5번 셋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뒤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점들을 보니까 과학기술이 강조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창의력 이런 것들도 있고요. 됐죠? 그런 다음에 at such a young age, 그렇게 어린 나이에 당신은 사실은 기술이 좀 부족할 수도 있죠. 아니면 기술적인 지식이 좀 초보자 수준일 수도 있고요. 물리적인 상황이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these gaps, 갭이란 표현을 썼죠. 물론 여기서 말한 these gaps는 이 앞에 나오는 these gaps를 말하는 거지만 갭이라는 용어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내렸습니다. 됐어요? 그러니 어떻게 가야 된다? 여기서 이렇게 갔어야 된다. 됐니? 그럼 C는 어디 나왔어야 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B, A, C 정답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다. 봐봐. 본문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또 수업도 하고 아마 과제를 충실히 하고 하다 보면 내용도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냥 쉽게 문제를 풀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바랬던 것은 이렇게 단서들을 정확하게 찾아서 풀어주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과서 문제만 내는 건 아니고 모의고사 자히스토리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저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볼 건데요. 어디 보시면 18번을 보세요. 우리가 순서 정하는 것도 하나 했으니까
문장 삽입에 관련해서도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자, 여기서는 일단 주어진 글을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서가 있어야 돼요. 문제 풀이는 비슷합니다. 단서를 찾아라. 근데 여기서의 가장 큰 단서가 되는 것은 얘입니다. 도우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는 잠깐 설명 하나만. 질문. 도우라는 단어는 품사가 뭡니까? 도 있고요. 도 있죠. 두 가지가 다 됩니다. 도우는 첫 번째 접속사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부사, 정확히 말하면 접속부사입니다. 부사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접속사야, 그럼 문장 어떻게 쓰입니까? 도우가 있고요.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가 있고요.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는 이런 형태로 사용될 거예요. 이렇게 사용되는 도우는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얘는 비록 뭐일지라도 라고 해서 이런 걸 양보라고 부르고, 양보니까 요런 구조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 많이 했었죠. 그죠? 근데 얘가 만약에 부사야. 부사면 어떻습니까? 그냥 혼자 쓰이는 거죠. 도우란 단어를 이렇게 혼자서 덩그러니 남겨두게 되죠. 얘 무슨 뜻입니까? 그렇지. 얘는 그러나의 뜻이죠. However, 그러나 역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잠깐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나 역접이죠. 그러나 there's no need.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떨 필요가 없어? rush on thing. 어떤 것에 달겨들 필요는 없습니다. 달려들 필요는 없어요. 그럼 그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이 앞에는 달려. 앞에는 달려.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이 문장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럼 요 사이에 얘가 들어가면 딱 맞겠네요. 됐어요? 달려. 그리고 천천히. 달려, 달려, 달려. 너한테 달렸고 어쩌고저쩌고 쭈르륵 해야 돼. 쭈르륵 해야 돼. 그런 다음에 어디까지 갑니까? 쭉 가서 어디까지 갔니? 여기죠. You will be moving toward your goal. 당신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달려, 달려, 달려. 달려야 돼. 근데 뒤에는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뒷문장을 보니까. 뒷문장을 보니 take your time.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시간을 가져야 된다. 됐어요? 천천히. 정답은요? 이렇게 간다. 됐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찾아낼 땐 뒤에서 결정한다.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더라. 됐을까요? 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이제 순서랑 문장 삽입 요거만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뭘 보겠어요? 이것저것 다 합쳐서 변형 문제로 또 테스트를 오늘 진도 나가는 부분이랑 합쳐서 또 시험을 보도록 할게요. 괜찮죠? 그럼 오늘은 뭐 할 거냐? 오늘은 요걸 좀 할게요. 오늘은 어떤 진도를 나갈 거냐면 2과는 안 들어가는 걸로 확정이 됐죠. 그죠? 교과서 2과 안 들어가잖아요. 몰라? 교과서 2과 안 들어갑니다. 교과서 1과만 들어가고 2과 안 들어가고요. 그 자릿소리는 M, N, O, P 중에서 짝수만. 아마 과제로는 홀수도 나갈 건데, 뭐 문제 풀어 오는 거 그럼 과제로는 홀수도 나갈 건데 시험 범위는 짝수만 들어갈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진도는 P까지는 조금 오버인 것 같아가지고 M, N, O 이 세 가지에 대해서 1, 2등급,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 보면 보통 1, 2등급에서만 보통 많이 내잖아요. 그걸 좀 해볼게요. 근데 이거 한 가지 속지 말아야 될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전에 1학기 때 문제를 보면 대부분이 이제 1등급, 2등급 대비 문제에서 대부분 나오긴 했어요. 근데 요번 시험 파트에 들어가는 게 빈칸 추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빈칸 추론에 나오는 지문들은 우리가 그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뭐 앞에 봤던 뭐 주제요지 제목이나 도표 이런 것처럼 뭐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1, 2등급 문제만 어렵고 다른 건 쉽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문 속에서도 어려운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빈칸 추론 부분, 특히나 M 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뭐 1, 2등급 문제만 잘 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골고루 좀 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은 1, 2등급 먼저 나가고 그런 다음에 다른 거 나가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 보기 당연하죠. 당연히 봐야죠. 그래서 오늘은 정신 차려. 어머나. 먼저 M 부분부터 볼게요. 야, 정신 차려.
아마 이 컴퓨터가 너희보다 나이가 많을걸요? 에이씨. 자, 맨 처음에 보시면 몇 번부터 있어요? M에 아니 72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됐다. 맞다. 참고로 단어 시험은 내일 모레 M 전체를 보겠습니다. M 전체를 볼게요. 준비해오세요. M 전체야. 이렇게 해야 여러 번 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M 전체 보고 그 다음에 뭐 N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오세요. 여기 전체예요? 네네네. 공부해와야 돼요. 과제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자, 갈게요. 갑시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6주밖에 없어. 자, 보니까 첫 번째 질문인데요.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팀이 있어요, 야구팀? 이런 팀이 있는데 가끔 매우 화가 나는 팀이기도 하죠. 그쵸? 왜냐하면 봐봐, 얘네가 작년에 우승했거든요. 작년에 우승했는데 지금 어제 그제 연속 끝내기로 졌어요. 매우 화가 납니다. 근데 진 팀이 지금 걔네가 8위야? 9위야? 뭐 그래, 아무튼 엉망진창이야. 근데 잠깐만, 만약에 그러니까 나는 팬의 입장이니까 선수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수들인데 얘네가 잘해. 작년 같은 경우에 엄청 잘했거든요. 막 지고 있어도 이길 것 같은 막 이런 분위기였거든. 잘해. 잘하면 홈에서 경기하는 게 좋을까요? 원정 가서 경기하는 게 좋을까요? 홈에서 해야죠. 홈에서 경기하는 게 좋지. 왜냐하면은 익숙하잖아, 구장도. 그 알아요? 야구장은 구장마다 약간 디자인이 좀 달라요. 그 거리도 조금씩 다르고. 오케이? 요번에 하나는 막 몬스터 월 이런 거 세웠죠. 미국 따라 하느라고 막 이상한 거 세웠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홈에서 경기하는 게 좋죠. 왜냐면 익숙하잖아. 뭐 이렇게 주변 환경도 그렇고. 홈에서 경기하는 게 좋죠. 근데 잠깐만, 다시 만약에 잘 못해요. 엉망진창이야. 막 실수 많이 하고 막 본헤드 플레이 하고 막 엉망진창이야. 그럼 홈에서 경기하는 게 좋을까요? 원정 가서 경기하는 게 좋을까요? 원정 가서 해야죠. 왜냐면 원정 가면 어차피 날 욕할 사람이 없잖아요. 홈에서 경기했는데 못 해봐. 다 욕해. 분위기 장난 아니야. 싸대기 맞을 것 같아. 집에 어떻게 가지? 이런 생각 들겠죠. 오케이? 어떤 게 좋아요? 원정 가는 게 좋겠죠. 이해됩니까? 다시,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팬이라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것인데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걸 본문에서는 역동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One dynamic. 됐어요? 한 가지 역동성이 있는데 뭐냐면 that can change dramatically in sports. 스포츠 부분에서 아주 격동적으로, 극적으로 변화하는 역동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얘입니다. 필자는 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가 소재예요. Home field advantage. 얘가 소재입니다. 근데 잠깐만, 뒤에 보니까 in which부터 여기까지 보니까 잠깐만, in which라는 단어 하나만 체크할게. in which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머릿속에 세 단어가 떠올라야죠. 어떤 거? who, which, what. who, which, what은 빠진 명사가 있는 거니까 in which는 없어야겠네. 확인해 볼게요. perceived demand and resource라고 썼는데 잠깐만, demand가 뭡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자꾸만 나한테 요구하는 거죠. 혹시 이 단어 알아요? demanding 무슨 뜻이에요? demanding 이거 무슨 뜻입니까? 맞아요. 힘든 이란 뜻이야. 나한테 에너지도 요구하고 뭐도 요구하고 다 요구하는 거야. 힘들어. 이게 힘겨운, 힘든 이란 뜻이야. 부담스러운 거죠. 여기 여기 demand와 resource가 있는 거죠. resource는 뭐야? 자원이죠. 내가 들고 있는 거죠. 좋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고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요. 얘네들이 seem to play a role,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홈, 경기입니다. 잠깐만요. 정리하면서 갈게. 이 글은 결국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홈 필드. 홈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홈 경기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demand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resource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첫 번째입니다. 그걸 여기서 잘라지는 거야. Under normal condition, circumstance.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야.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the home ground would appear to provide greater perceived resources.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그 리소스가 뭐냐면 설명을 해줍니다. 그 리소스가 뭐냐면 바로 fan이에요. fan. 즉 다시 말해서 홈필드라고 하는 것이 뭐 normal condition, normal circumstance,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얘가 fan으로 작동합니다. fan으로 작동한다는 건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예요? 좋다, 좋다, 좋다. 우리 선수들 응원도 많이 해주고, 땡큐, 고마워. 별표, however. 그러나 여기에 however가 있는 겁니다. however. 그러나 researcher Roy Baumeister and Andrew Steinhilber 이 사람들이 among the four 첫 번째래요. 이 사람들 뭐 했어? To point out 지적했죠. 이런 걸 지적한 거야.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뭔 내용을 지적했는지가 중요하겠죠. These competitive factors 이렇게 경쟁력 요소라고 하는 것이 can change 바뀔 수도 있다. 잠깐만요. 여기서 밑줄 하나 칠게요. These competitive factors가 뭡니까? 이 경쟁적 요소? 이걸 말하는 거야? 요거 홈 경기라든지 홈필드라든지 이런 요소들 있잖아. 이런 요소들이 바뀌어요. 이 팬이었는데 이게 바뀌어. 어떻게 바뀝니까? 예를 들어서 the success percentage. success percentage가 뭐야? 승률. 이 승률이라고 하는 것이 승률 for home team. 홈팀의 승률이 어떤 상황에서 final games of a playoff or world series. 월드 시리즈 결승전이야. 야, 이거 월드 시리즈 결승전인데 3승 3패에 9회 말 투아웃이야. 말루. 4대3으로 지고 있는데 말루. 내가 타자. 여기서 삼진. 이러면 은퇴해야 돼. 접어야 돼, 이 시즌. 이거 어떻게 이거. 경험담입니다. 접을 뻔했어요. 자,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 seem to drop. 승률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잠깐만요. 정리해서 적어볼게요. 디맨드. 이쪽은 뭐냐면 여기서 노멀 컨디션과 반대가 되는 것이 여기란 말이야. 너무 길잖아. 너무 기니까 우리 이렇게 할게. 파이널 게임이라고만 적어둘게. 너무 길어서 이렇게 적은 거야. 이거 말하는 거 이거 플레이오프 이거. 파이널 게임 이거. 파이널 게임. 이때란 말이야. 이러면 잠깐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된대요? 리소스가 아니라 디맨드로 작동한대요. 디맨드를 조금만 바꿔서 말해볼게. 이게 바로 부담감. 팬들은 부담감으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승률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괜찮죠? 좀 더 갈게. 뒤에 Fans become part of the perceived demand. demand가 뭐야? 부담감. 잠깐만요. 밑줄 하나 칠게. rather than 밑줄. 요거 지난 시간에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요 rather than이 나오면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요? rather than 이렇게 나오면 A, rather than B 이렇게 하면 A가 중요한 겁니까? B가 중요한 겁니까? A가 중요하죠. B보다는 A. 그러니까 A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됐어요? 그럼 이거 뒤에 거 하면 돼, 안 돼? 하지마. 어떤 거? 뒤에 resource가 뭐였어? fan, 응원이었단 말이야. 플러스 those circumstances, 그런 상황에 플러스보다는 perceived demand는 뭐였어? 부담감이었죠. 이게 부담감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부담의 한 일부로서 일부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잠깐만요. 그런데 그 뒤에 단어가 dischange야. 밑줄 하나 칠게요. dischange. 이 변화요. 근데 분명히 change라는 단어가 없었거든? change가 없는데 왜 dischange야? 여기서 become이란 단어를 dischange로 받은 겁니다. 왜요? 그전에는 팬들이었잖아. 팬이 뭐야? 팬은 resource잖아. resource가 뭐가 됐어? demand가 되었잖아. 이해됩니까? 이게 바뀌었잖아. 그러니 그걸 dischange라고 받아준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dischange 같은 경우는 순서를 정하거나 위치 정할 때 써먹으시라고. 써먹어서 이제 순서 정하면 되는 거야. 이러한 변화가. also explain. 또한 설명해 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도 설명해줘. Why a teams that부터 가려놓고 올게. That's struggling at the start of the year. 시즌을 시작할 때 struggling 하고 있으니까 normal circumstance를 말하는 겁니까? 부담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까? 부담되는 상황이겠죠. 그럼 막 노력하고 막 잘 안 돼. 게임이 안 풀려. 이런 팀이 왜 will often welcome road trip. 로드 트립을 선호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잠깐만요. 로드 트립이 뭔데요? 길바닥에서 여행하는 거야? 뭐야? 원정 경기를 말하는 거죠.
얘네들이 오히려 원정 경기를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왜 그러는 거야? 팬들이 없어야 되거든. 팬들 다 욕하니까. 그죠? To reduce perceived demand and pressure. 압박감과 압력이라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인 거죠. 됐습니까? 봐봐. 필자의 주장이 뭐예요? 그런 건 없어.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걸 정리만 잘 하시면 돼.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Final game. 그리고 어떤? Struggle.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는 디맨드로 작동합니다. 디맨드로 작동하니까 우린 어떤 걸 선호하게 돼? 원정 경기를 선호하게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가주시면 좋겠고, 봐봐. 그런데 그런 정리가 됐을 텐데 어느 부분은 조금 신경 쓰셨으면 좋겠냐면 첫 번째, reduce, 어휘 조심하십시오. 이런 어휘 조심하시고요. 또 하나, drop이란 단어도 있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휘가, 단어가 반대말이 존재하는 상황들이 되면 그런 단어들은 어휘 추론으로 낼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 주시라. 요거 한 가지 신경 써 주시고, 또 하나만 더. 하나 더 어디냐면 여기서 open welcome a road trip.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원정 경기를 선호한다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부담이 줄어든. 그렇죠, 맞아요. 디맨드 하는 디맨드 팬이죠. 디맨드 팬이 perceived demand를 말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담감으로 작동하는 팬들이, 부담이죠. 부담감으로 작동하는 팬들이 별로 없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함축 의미 추론으로도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되었니? 오케이? 여기까지가 첫 번째입니다. 됐니? 안 어렵죠? 바로 다음 갈게요. 자, 두 번째. 요거는 1분 드릴게요. 읽어보세요. 읽고 나서 같이 쭉 할게. 빠르게 한번 읽어보세요. 대략적인 파악만 하시면 됩니다. 자, 빠르게 읽으셨으니 바로 가볼게. 자, 첫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부분 이렇게 쓰면 될까요? 음악에다가 더하기, 뭘 더했어요? 기술 혁신을 더했죠.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요 음악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즐기는 사람도, 즐기는 시간도 증가하였다. 이거죠. 괜찮아요? 첫 문장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다시, 이거 덕분에 음악은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시간대에 경험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죠. 결국에. 됐어요? 오케이? 좀 더 가볼게. 어이구, 잠깐만. 근데 여기서 mass availability라는 표현 나오네. 이게 뭐야? 대중의 이용 가능성이잖아. 요거 말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랜 시간 동안 음악을 경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필자는 mass availability. 이렇게 말한 겁니다. 됐어요?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 mass availability라고 하는 것이 has given 뭘 줬냐면 개인들에게 unheard of,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례 없고 유례 없는, 들어본 적도 없는 control, 통제권을 주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over their own sound environment. 자기 자신의 음악 환경에 대해서 통제권을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음악 환경에 대한 통제권을 주었다. 무슨 말이야? 내가 듣고 싶은 거 듣는다고요. 이해되세요? 너희 부모 세대는 음악을 뭘로 들었어요? MP3로 들으셨대요? 워크맨? 그보다 또 좀 더 할아버지 세대로 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뭘로 들었습니까? 우리 조부모 세대는
라디오를 들었죠. 라디오. 오케이? 그런데 너희는 지금 뭘로 들어요? 유튜브 프리미엄 듣죠. 이렇게요. 너희는 듣고 싶은 음악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검색만 하면 잠깐만. 근데 이것도 잘 들어봐. 검색을 하면 들을 수 있어요. 검색만 하면. 그 검색이라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뒤에. 어쨌거나 너희가 듣고 싶은 거 듣잖아요. 그 예전에는 못 들었거든.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듣는다 라고 해서 요거 mass availability 이쪽에서 뭐가 되는 거야? 통제권을 갖게 되었다. 즉 control 통제를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 너희가 듣고 싶은 음악 듣잖아요. 그죠? 잠깐만. however. 얘들아, 이거 however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방식이 두 가지라고 그랬었잖아요. 기억나세요? however 두 가지. 어떻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러나 역접도 있죠. 하나 더 있죠. 게다가가 있어요. however에. however가 그러나도 있고 하나 더. 그러나라는 역접도 있고요. 그런데 라고 하는 전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럼 봐봐. 역접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이야. 전환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해돼? 그럼 봐봐. however 이걸 그러나라고 해석할지 그런데라고 해석할지 해보자는 거야. 근데 만약 그러나라면 통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대중이 즐긴다 못 즐긴다? 못 즐긴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나인 거야. 괜찮아? 근데 뒤를 보니까 it has also confronted them with the simultaneously availability 예, 그죠? availability of countless genres of music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나 보다는 그런데 있잖아. 또 한켠에서는 또 한쪽 측면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기서 얘네가 이걸 줬어. 됐죠? 통제권. 그런데 있잖아. however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뭘 얻어낼 수 있었냐면 countless genre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장르의 음악을 듣게 됐다라는 거죠. 복수를 쓸까요? 이렇게 됐죠. 굉장히 많은 장르의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컴마 위치 근데 그것은 they have to orient themselves 이렇게요. 잠깐만요. 근데 여기 얘들아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에 컴마 찍고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추가 정보라고 그랬죠. 추가 정보니까 어떻게 해석해라? 그렇지. 이거 해석은 그리고 뭐 했다. 그리고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르의 음악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선사했는데 그로 인해서 they have to be orient themselves. 잠깐만요. orient라는 단어가 사실 뜻이 원래 기원 이거잖아요. 방향을 잡다 뭐 이렇게도 있는데 그 오른쪽 하단에 단어 있거든요. 살짝 컨닝해봐. orient라는 단어가 하나 더 있죠. 어떻게? 적응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균형을 잡다보다는 뭐 적응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거로 인해서 뭘 갖게 됐어요? 뭘 해야만 해? 우리는 적응이라는 것에 필요를 갖게 되었습니다. 됐어요? 뒤에 좀 더 가볼게. 뒤에 People start filtering out and organizing their digital library. 잠깐만요. 이 디지털 라이브러리가 뭔지 알죠? 유튜브 프리미엄 메뉴를 딱 열면 뭐 나옵니까? 내가 그 전에 들었던 음악, 자주 듣는 음악 이런 것들 먼저 나오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자주 듣는 음악 이렇게 나오잖아. 맨 처음 열면. 그치? 그럼 내가 듣던 음악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뭐예요? 그것만 느껴요. 맞아요. 이것만 듣죠. 내가 이거 듣다가 맨날 듣던 노래 듣다가 내가 요즘에 유행이라는데 골든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막 이런데 이거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노력하면 들을 수 있죠. 내가 검색을 하면 들을 수 있지만 직감적으로 먼저 들을 수 있지는 않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우리가 필터링 아웃을 해야 돼. filter out하고 organizing 이라는 걸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뭘 말하는 거야? 이 적응이 필요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뭘 해야 된다? 우리가 filter out 을 하거나 아니면 organize 구성을 새로 하거나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야. 됐어요? 야, 근데 사실은 필터 아웃이라는 게 이거는 저리 꺼지고 이건 좋고 이거 근데 이건 누가 하던 거예요? 우리 조부모 세는 라디오를 들었고 우리 부모 세는 뭐 들었어요? CD 들었잖아. 아니면 mp3를 들었죠. mp3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직접 컴퓨터에 연결해서 그 파일을 폴더 안으로 옮겨 놓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것도 정리잖아. 그러면 어쨌거나 이거 옛날 방식이네요.
필터 아웃이나 organize라는 것이 옛날에 우리 조부모나 부모들이 하던 것을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Like, 마치 뭐처럼 they used to do with their physical music collection. 아니, 그러니까 CD나 MP3 플레이어나 이런 거 가지고 테이프나 이런 거 하던 physical music collection을 가지고 하던 짓과 되게 비슷한 거 아니야. 그 지금 무슨 말이냐? 필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filter out이나 organize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과거의 방식이다. 옛날에 하던 거다, 옛날에. 야, 그럼 플러스의 느낌이 됩니까? 마이너스의 느낌이 됩니까? 마이너스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however에 별표 하나 칠까요? 그러나 여기선 그러나가 맞아요. 그러나 there is the difference.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이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가 맞아.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 거냐면 the choice lies in their own hand. 잠깐만요. 이 문장 중요한데 차이점이 뭐냐면 참고로 문법 먼저 이 대신 동격입니다. 동격. 이렇다라는 차이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뭔데? 차이의 진짜 내용은 choice,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lies in their own hand. 그들 자신 손에 아프다. 그들 자신 손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선택은 네 손에 있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옛날 방식이네. 그러나 선택권이 네 손 안에 있어. 됐어요?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예전에는 들려주는 걸 들었죠. 지금은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듣는다고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 그거는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 나와요. 좀 복잡한데 without, 뭐 없이 being restricted, 제한이 되지 않아요. 어디에 국한되지 않습니까? To the limited collection of music distributor. 잠깐만 얘들아. 여기서 limited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뭐 떠올라요? limited라는 단어와 함께 뭐가 떠오릅니까? limited와 함께 얘가 떠올라야죠. countless. 반대말이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은 어땠어? 제한되어져 있었죠. 왜요? 아니 라디오에서 틀어주는 거 들었다니까? MP3를 내가 듣고 있는 파일만 들을 수 있었다니까? 지금 인터넷이라는 시장 속에서 어떤 음악은 다 들을 수 있죠. 이해되세요? 어떤 말인지? 이런 거야. 리미티드 컬렉션. 예전에는 제한된 숫자, 제한된 분배. 여기에 국한되어져 있었는데 그것 없어요. 그것 없이. nor 무슨 뜻입니까? 또한 아니야. 또한 모두 아니야. being guided. 인도받지 않습니다. 누구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by the local radio program. 지역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의해서 따라가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뭐로써? as a pre-selector. pre-selector가 뭡니까? 미리 선택을 하네 이거죠. 미리 선택한 사람으로서 걔네들한테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냐? 너 라디오 듣잖아? 내가 듣고 싶은 음악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어쩌다가 나오죠.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이 안 나올 때가 더 많죠. 이해돼요? 왜? 걔네가 정했잖아요. 내가 정한 거 아니잖아. 이해되니? 이런 거 없어요. 최신곡 이런 거 없어요. 없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 것 없이 실제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individual 우리 개인들은요 능동적으로 has to choose. 잠깐만 다시 한번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죠. 뭘요? his or her musical preferences. 우리의 선호,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게 뭐야? 같은 말인 거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그것이 저 위에 나섰던 control과 같은 말인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 여기가 빈칸일 수 있었던 거야. 이해되니?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니까.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 The search for the right song. 내가 듣고 싶은 음악, 괜찮은 음악, right song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search는 associated with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뭐랑? considerable effort 상당한 노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노력은 해야 되죠. 아까 내가 너희가 검색해야 돼 라고 말했잖아요. 그 검색이 뭡니까? 요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개인적인 건데 유튜브 막 뒤져서 어떤 노래를 듣고 싶어. 그러면 내가 듣고 싶던 딱 그 버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버전이 같이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흰수염 고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 노래 듣고 싶어. 검색하면 윤도현 버전도 나왔다가 윤도현이 콘서트에서 불렀던 버전도 나왔다가 라이브 버전도 나왔다가
어디지? 유재석이 불렀던 것도 있던데 뭐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오죠. 난 싫거든. 난 내가 딱 그 깔끔한 원래 버전만 듣고 싶거든. 이건 뭡니까? 내가 검색하고 찾아봐야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상당한 노력이다 이렇게 말을 해준 겁니다. 이해됐어요? 괜찮아? 그럼 봐봐. 여기까지. 글 전체를 봤을 때 필자의 주장이 뭡니까?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뭐예요? 그건 없어요. 주장이 따로 있는 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자의 주장을 찾아라는 없겠죠. 근데 제목을 찾아라, 요지를 찾아라는 있겠죠. 봐봐, 그럼 다시 요지를 찾아라. 두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뭐가 나와야 돼요? 혁신이 나와야죠. 기술 혁신. 음악에 대한 기술 혁신. 그 두 번째가 컨트롤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두 단어인데 인과가 만들어지니까 얘로 인해서 통제권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이 통제권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되게 중요하니까 3번씩 나왔잖아. 이해되세요? 요것을 이렇게 마지막에 저렇게 또 말을 했다라는 거죠. 됐을까요? 요 정도 봐주시면 되겠다. 됐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체크합시다. 여기 considerable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질문. 질문 considerate 무슨 뜻이에요? 이건 consider가 무슨 뜻입니까? 고려하다.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자꾸만 고려해 주는 거야. 이것도 고려해 주고 저것도 고려해 주고. 그러니까 뭡니까? 얘는 사려 깊은 이란 뜻입니다. 마음 씀씀이가 깊은 거야. 이렇게. 근데 considerable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물방울이 하나 떨어져 있네. 끝. 근데 물이 한가득 있네? 이거 어때요?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해? 내가 고려를 해볼 만한 거죠. 고려해볼 만하다는 건 적다는 겁니까? 많다는 겁니까? 그래서 얘가 상당한이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까먹지 않겠죠? 됐니? 여기까지. 괜찮죠? 자, 하나 더 하고 싶은데 하나 더 하면 곧 눈이 뒤집힐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잠깐만 쉬었다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네, 과학이요. 오케이. 과학은 뭘 해야 돼? 실험을 왜 합니까? 오케이. 실험이라고 하는 건 증명을 위한 거죠. 증명이 제대로 되면 뭘 획득할 수 있어요?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 어때야 돼요? 반드시 맞아요. 이겁니다. 결국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핵심이냐? 객관성이 핵심입니다. 객관성이라고 하는 거 증명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바이어스가 섞이면 안 되겠죠. 특별한 이해관계가 섞여도 안 되겠죠. 지금 이야기는 딱 그겁니다. 됐죠? 머릿속에 요거 담으시고 가보죠. when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주세요. 뭡니까? 분사 구문이죠. 다른 과학자들의 글을 읽을 때 think critically, 잠깐만요. 아이의 처음 시작부터 명령문이야. 필자가 말하고 싶은 바는 이겁니다. think critically,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비판적으로 바라봐라. about the experiment, 실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질문을 던져봐야 돼. 어떤 질문이냐면 콜론이니까 그 질문의 내용들이야.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were observations recorded during or after the experiment, 실험을 하는 도중에 혹은 실험할 이후에 이게 제대로 기록이 된 건가? To the conclusion, make sense? 결론이 이해가 되는가? Can the result be repeated? 이게 실험 결과가 반복되어질 수 있는가? 과학에서 되게 중요한 게 반복 가능성이죠. 왜냐면 우연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반복이 되어야만 하는 거야. Source information reliable. 이거 믿을만 한 건가? 잠깐만요. 야, 2번부터 여기 5번 문장까지는 그냥 열거야. 우리 매번 말하지만 비슷한 거 3개 이상 나오면 열거야. 그냥 열거하고 있는 거야, 그냥.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봅니다. You should also ask. 당신은 또한 질문해야 됩니다. 또한 물어봐야 돼. If the scientist or group conducting the experiment was unbiased. 잠깐만요. 문법 오래간만에 체크 하나 합시다. 여기에 단어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if. 야, 이거 하나 먼저 해보자. 혹시 이렇게 나오면 문제 어떻게 풉니까? 문제 푸는 순서 어떻게 돼요? 안 되지. 그게 아니지. 경우의 수를 먼저 따져야죠. 대승 경우의 수가 2가지죠. 어떻게? 첫 번째, 접속사일 수도 있고
또 하나 뭐일 수 있어요? 관계 대명사일 수도 있죠. if는요. 얘는 접속사 밖에 없어. 그럼 문제 푸는 순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내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게 뭐야? 접속사에 대한 질문하고 있죠. 접속사에 대한 질문이니까 무조건 뭐부터 해라? 뒤를 봐라. 동사는 앞을 보고 접사는 뒤를 봐라. 무조건 뒷문장을 봐라. 근데 영어에서 뒷문장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야? 에이, 좋아요. 빠진 명사를 찾아보겠어 란 뜻이죠. 이때 빠진 명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이때 빠진 명사가 있어. 정답 뭡니까? 그럼 대시야. 관계 대명사인 거니까. 근데 빠진 명사가 없어. 빠진 명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문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됐어. 이런 뜻이죠. 문법성이 됐으니 뭘 봐야 돼? 의미를 봐야 돼. 이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이때 의미가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접속사 중에서 의미가 없는 접속사는 딱 하나야. 뭐? 그게 대시야. 두 번째는 뭐? 의미가 있어. 이때 의미는 뭡니까? 뭐뭐인지 아닌지. 그러면 if 또는 whether를 쓰는 거야. 그럼 그 순서대로 한번 쭉 가볼게. 일단 여기 있어 scientist or group. 여기서 주어야. 어머나 여기 ing 나왔으니까 고민해야 돼. ing 어떤 거? conducting the experiment 묶어 써야 돼. 요 ing는 명사가 아니겠죠? 형용사야 수식하는 거지. 겠니? 그러면 was unbiased. 주어 동사 보어 빠진 거 없어. 빠진 거 없으니까 이쪽으로 왔어.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이 과학자, 실험을 하고 있는 그 과학자나 집단이 unbiased,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를 물어봐. 아는지를 물어봐. 아는지를 물어보지. 사로잡혀 있지 않아. 근데 왜 물어봐? 그렇지 않은데 뭘 물어봐. 웃기잖아. 그지?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건지 아닌지를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뭐인지 아닌지란 의미가 필요했다고.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야. 됐니? 문법 요거 하나만 체크하고 다시 이쪽으로 와볼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과학 실험이라는 것을 할 때, 과학 실험을 할 때 필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think critically. 야, 비판적 사고를 해봐야 돼. 비판적 사고. 그러니까 질문해봐야 되지. 그 비판적 사고의 첫 번째는 뭐냐면 실험 과정의 유효성. 그런 말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어차피 열거하고 있으니까 그냥 다 퉁쳐가지고 묶어가지고 그냥 실험 과정이 괜찮았나? 이걸 말하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럼 두 번째는 뭔데? 두 번째로는 편향성. 실험자의 편향성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야. 바이어스가 섞여 있는지 섞여 있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also라는 표현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 보면 흐름도 괜찮게 정할 수 있겠죠. 그죠? 조금 더 가볼게. 근데 그 편향성을 가졌다라는 게 무슨 뜻인데? Being biased. 이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You have no special interest.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라는 거야. No special interest. 됐어요? 잠깐만 요거. 이 편향성인데 필자는 어때야 된다고 말을 해? unbiased.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치? 근데 이 unbiased 라고 하는 것이 뭐야? 이해관계 라고 하는 것이 얽혀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예시 별표 하나 칠게요. 예시. 항상 이렇게 연결어를 보고 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거야. 여기에서 예시가 나온 거야. 예시. 뭐냐면 if a drug company paid for an experiment. 어떤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돈을 지불했단 말이야. 돈을 냈어. 왜? To test. 뭐 하려고? How well one of its new product works. 이렇게요. 이 신제품을 내놨는데 신제품 중에 하나가 How well, 얼마나 잘 works, 작동을 하는가, 효과가 있나 알아보려고 테스트를 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 돈을 냈단 말이야. 자금을 출자했어. 잠깐만. 그럼 잘 생각해봐. A라는 회사가 자금을 출자해서 실험을 했어. 그럼 이 실험 결과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야죠. 좋아요, 안 좋아요가 아니라 그냥 좋아야죠. 왜요? 이 A라는 회사에서 100억 냈거든. 100억을 내서 실험을 했어요. 이 약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도 있죠.
없어도 있어야지. 100억을 냈는데 지금 장난해? 100억 내서 실험했잖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만 해. 없는 효과도 만들어내야죠. 오케이? 나 같은 사기꾼들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죠? 오케이? 그래서 옛날에 혹시 알아요? 그 코로나 때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 백신 중에 종류 하나가 아스트라제네카가 있었거든요.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그게 다른 건 다 제약회사에서 만들었어요. 파이자도 제약회사고 다 제약회사야.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만 대학 연구소였어요. 거기서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되게 급하게 만들어낸 거거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조금 저렴했었어요. 값이. 그래서 조금 저렴해서 우리가 먼저 구입을 해서 우리나라 군대 갔다 온 남자들, 왠지 모르겠는데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춰줬거든요. 나도 그거 맞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드러난 건 그 효과가 별로 없었다라는 게 아무튼 그랬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이해관계. 좀 더 가볼게요. 여기 보니까 there is a special interest. 여기는 이해관계가 있는 거야. 연루된 이해관계가 있어. 무슨 말이야? The drug company profit.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if the experiment shows that its product is effective. 효과가 있다면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잠깐만요. 예시는 뭐가 나온 겁니까? 제약회사. 제약회사가 뭐 했어? 자금을 출자한 거죠. 자금을 출자했으니까 이건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얽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인 거죠. 그리고 나서 therefore 별표 칠게요. 그니까 the experiments are not objective. 잠깐만요. 여기서 결론이야. therefore. 그러니까 요거는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담보돼요, 안 돼요?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왜요? 특별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요. They might ensure the conclusion is positive and benefits the drug company. 사실은 그들은 분명히 확실히 할 겁니다. 그 결과가 긍정적이다. 약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회사에게 도움이 되겠죠. 이득을 취하겠죠. When assessing result,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내릴 때에는 think about any biases that may be present. 존재할 수도 있는 그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근데 글을 읽고 나서 보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는 think about any biases, 이런 편견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 라는 말이 뭐랑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죠. 됐어요?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된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인 겁니다. 이건 필자의 주장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과학실험이라고 하는 거. 과학실험이라고 하는 면에서 뭐가 필요하다?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 왜? 무엇을 위해서?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됐습니까? 이건 주장이 매우 명확하니까 혹시 대입파악으로 나오면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바로 다음 갈게. 뒤에 거 한번 볼까요? M42번인데 요거는 요거는 1분 드릴게요. 읽고 같이 합시다. 자, 같이 해볼까요? 다 읽고 나서 보니까 쭉 읽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빈칸이긴 합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승리라고 하는 것은 can be a double-edged sword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승리라고 하는 게 이 승리가 양날의 검이래요. 승리는 양날의 검이다. 그러면 승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플러스의 요인도 있는 것이고 마이너스의 요인도 있는 것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질문, 플러스는 뭐 이기면 좋은 거니까 그건 당연히 뭐 플러스가 되는 건데 이 승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이너스의 요소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왜요? 이 승리라고 하는 것에만 only 승리에만 집중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맞아요.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훼손되죠. 그래서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거짓말, 사기, 뭐 이런 것들 하게 되는 거죠. 됐을까요? 오케이.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은 여기에요. 오케이. 여기 핵심이 되고 글을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연구를 한번 해보니까 운동선수들은 are less likely to participate in
그런 거 잘 안 해요. 아니,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 사실 육체를 단련하는 거잖아. 근데 사실 우리 육체 안에 정신이 들어있잖아. 육체 안에 들어있는 정신인데 육체가 건강한데 정신이 썩어 빠질 확률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단련하다 보면 당연히 정신도 단련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unacceptable behavior, 그러니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은 잘 안 해요. 오케이? 도덕적 행위를 한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 잠깐만 다시 운동선수 있잖아요. 이 운동선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높다. 그러니까 낮지 않은 거니까. 오케이? 도덕성이라는 게 높다. 이런 말입니다. 됐어요? 운동선수들은 나쁜 짓 안 한다는 거네요. unacceptable behavior 이라고 하는 것을 less likely to participate니까 나쁜 짓 잘 안 한다는 뜻이네요. 왜냐하면 스포츠라고 하는 것에서 반드시 존재하는 게 뭡니까? 규칙이잖아요. 규칙이 존재하니까 그거 안 지키면 반칙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나 별표 하나 칠게요. 그러나 moral reasoning and good sporting behavior, 잠깐만, 그러나 여기까지 도덕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도덕성이 높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어? 여기에 however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애들이 seem to decline,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흐름상 decline, 잠깐만, 여기서 less likely to participate 와 decline은 서로 반대가 되는 겁니다. 나쁜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좋은 일이 감소합니다. 됐어요? 오케이?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근데 왜 갑자기? 아니 잘 하다가 이 새끼들 왜 갑자기 왜 이래? 여기 잘 봐봐. 요 as가 부사절 접속사인 거 아시겠어요? 이 얘기 많이 했었죠. 주어 동사가 나오고 부사절이 그냥 나왔을 때가 있다 그랬고요. 주어 동사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부사절이 이렇게 컴마를 찍고 나올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컴마를 찍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얘는 그냥 이야기를 추가한 정도야. 배경 정도 설명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여기서 컴마 없이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 앞에 나오는 건 그냥 일반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이야기,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정도가 되는 것이고 뒤에 부사절에서 스페시픽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중치를 둬야 돼? 이 뒤에 컴마 없는 부사절에 가중치를 두어라, 이 말인 거야. 이해되니?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네가 그럼 도덕적인 행위가 줄어든대요. 그럼 이건 일반론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왜? 왜 그런 건데? 실제로 얘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뒤에 Athletes progress to higher competitive level in part because of the increased emphasis on winning. 그러나 이렇게 된대요. 그러나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도덕성, 여기다 쓸게.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감소한대요. 왜? 그게 어디로 가는 거야? 그게 그 이야기가 여기로 가는 거죠. 승리에 대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승리에다가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글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뒤에. 그니까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요. In teaching character development. 캐릭터가 뭡니까? 보통 우린 인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키워나갈 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그거 봤어요 혹시?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중학교 농구 대회 하다가 봤어요? 중학교 농구 대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농구가 사실 몸싸움 진짜 격하잖아요. 진짜 몸싸움 많이 하거든요. 그지? 그런 거란 말이야. 몸싸움이 격한데 이렇게 막 리바운드 잡으려고 하다가 서로 몸이 좀 엉켰나 봐. 근데 어떤 애가 진짜 이거는 UFC인 줄 알았어. 그냥 이렇게 밀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훅을 진짜 훅을 날렸어요. 그냥 각 잡고 날렸거든요. 얘가 완전 안화골절이 얼굴뼈 망가지는 안화골절이 왔거든요. 걔는 바로 퇴장당하고, 걔는 퇴장이 아니라 선수 자격을 박탈해야죠.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아니 몸싸움 하다 보면 살짝 밀고 꼬집고 그 정도 가능하지. 살짝 다리 한번 걸어주고 그 정도는 별로 하면 안 돼. 그 정도 할 수 있지. 근데
야, 훅은 좀 아니지 않냐? 야, 여기 좀 근데 걔는 왜 그랬을까요? 왜 훅을 날렸을까요? 이기고 싶어서. 첫 번째, 이기고 싶어서. 두 번째는요, 인성 자체가 인성 자체가 오케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성이라고 하는 건 상호간의 예의 이거잖아. 외국에서 태권도 인기 많은 거 알죠? 왜요? 태권도가 뭐예요? 태권도잖아요. 도. 그 도자가 길도자 쓰는 거 알아요? 태권도예요. 도.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의 개념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로 보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태도. 그러니까 사실 외국에서 태권도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서로 예의 갖추고 존중하고 이런 거잖아. 그지? 아유 진짜. 뒤에 봐봐. Some athlete. 어떤 애들은 may want to win so much that 너무 이기고 싶어. 너무 이기고 싶어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치트도 하고 break team rules. 팀의 규칙도 깨고 이런 짓거리 한단 말이야. They may develop undesirable character trait. 인성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인성을 키워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can enhance the ability to win in the short term. 이게 중요한 거야. 단기적으로는 승리하는 그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죠. However, 그러나 when athletes resist the temptation to win in a dishonest way. 그렇게 부정한 방식으로 승리를 거두느니 차라리 경기를 안 하고 말겠어. 포기하고 말겠어. 오케이? 이렇게 했을 때 they can develop positive characteristic trait, character trait, 긍정적인 인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평생에 걸쳐서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되는 겁니다. 잠깐만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쪽이랑 연결되냐, 도덕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결국엔 또 인성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뒤에 character is a learned behavior.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되어진 거죠. 그리고 sense of fair play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develops, 생겨나게 됩니다. 잠깐만, fair play 정신이 생겨납니다. 발달하게 됩니다. 저절로요? 아니요. 다시 only if. 이 조건이 중요한 거죠. 오직 어땠을 경우에만 코치가 teach those lessons systematically. 체계적으로 이러한 교훈들을 가르쳤을 때, 티칭을 했을 때에만 형성이 가능한 거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있죠. 결국 이 모든 과정에서 인격 형성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필자가 주장하는 겁니다. 여긴 필자의 주장이 있어요. 아예 이렇게 해야 돼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되게 중요해.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장은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됐을까요? 여기서 글의 흐름만 쭉 잘 따라가 주세요. 쭉쭉쭉쭉 잘 따라가 주시는데, 잠깐만 잘 따라가 주시는데, 한 가지 개인적으로는 여기 double-edged sword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양날의 검. 이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빈칸 추론이기는 하지만 이게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기도 하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됐죠? 오케이? 아까 말씀드렸죠?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됐죠? 혹시 이렇게 대입학 문제를 함축 의미추론 문제 풀 때 정답 보기가 조금 어려운 친구들 있잖아요. 나 함축 의미추론 많이 틀린다. 모의고사에서 21번 좀 많이 틀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돼요. 이거 대입학이니까 주제랑 관련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이 생각보다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주제랑 관련시키십시오. 됐죠? 다음 할게요. 뒤에 겁니다. 자, 요거 조금 길긴 한데 요것도 흥미롭습니다. 잠깐 읽어보세요. 1분 드릴게요. 자, 해볼까요? 어때요? 이거 사실 되게 무서운 이야기기도 하죠. 왜냐면 이 얘기 되게 자주 했었는데 AI 무서운 지경까지 왔잖아요. 실제로 두려운 지경까지 왔죠. 얼마 전에 샘 알트만이 챗GPT-5 실험하다가 중간에 멈췄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인터뷰한 거 혹시 들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그 방에 챗GPT-5를 실험하는 그 방에 어른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챗GPT-5를 실험하는 그 방 안에 어른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무슨 뜻이에요?
그 챗 GPT-5로 인해서 여기 있는 수없이 많은 과학자들이 농락당했다는 뜻이에요. 이해돼? 무서운 수준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이냐면 마치 시카고 프로젝트와 맨하탄 프로젝트? 맨하탄 프로젝트랑 비슷한 느낌이었다. 맨하탄 프로젝트가 뭐예요? 맞아요. 핵폭탄 만든 거죠. 핵폭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뭘 만든 거지? 이거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일화죠. 핵폭탄 야, 우리가 뭘 만든 거야 도대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걸 만들어 놨네? 오이씨. 그거랑 똑같은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챗 GPT-5로 이 5를 위시한 AI들이 진짜 무서운 지경까지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저희가 없어요. 그 제약이 없어요. 그럼 무한대로 갈 수 있거든요, 이거 지금. 특히나 지금 미국의 AI 시장 있잖아요. 이거 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요? 전부 다 돈 버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가장 한 방에 큰 돈이 팍팍 들어가는 분야가 되게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방산이에요. 방산. 그 전투기 하나에 얼마인 줄 알아요? F-35 뭐 이런 거 있잖아. 한 대에 얼마인 줄 알아요? 20억이요? 미사일 하나가 20억이에요. 한 3천억 정도 합니다. 한 대에 3천억 정도예요. 그럼 뭐 스텔스 이런 거 있잖아. 스텔스기는 한번 쫙 비행하고 돌아오면 그 스텔스 하는 그 검은색 그 도료 다시 또 입혀야 되는 거 알아요? 그게 또 몇 억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 K방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자주포 짱인 거 알아요? 우리나라 자주포가 다른 나라들 미사일만큼 성능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미사일 장난 아니잖아. 알아요? 현무 이런 거 알아요? 우리나라 현무 잘 모르는구나. 우리나라 현무가 5인가? 까지 나왔거든요. 시리즈가 있어. 현무 4의 기능이 어느 정도냐면 현무 4는 이런 정도 기능이 있어요. 이 건물 있잖아. 여기서 한 100km 떨어지잖아. 100km 떨어진 곳에서 현무 4를 빵 쏴서 이 건물의 5층에 가서 폭발해요. 미사일이 쭉 가서 건물을 파고 들어서 원하는 위치에서 폭발을 해요. 요 정도 기능까지 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무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원래 사거리 있었던 거 알아요? 잘 모르는구나. 우리나라는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사거리가 정해져 있었어요. 야, 몇 킬로까지만 쏴야 돼. 그 범위 넘어가면 안 돼. 왜냐하면 미사일이 뭐예요? 미사일이 가서 쏘는 거잖아. 근데 미사일을 이렇게 높이면 뭐가 됩니까? 뿅! 인공위성이 돼요. 맞잖아. 야, 옆으로 높이면 이렇게 쏘는 거고 위로 하면 우주로 날아가니까 그 인공위성이 되는 거야. 근데 인공위성을 쏠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항상 러시아 가서 쏘거나 막 이렇게 저쪽에 아틀란타 가서 쏘거나 이렇게 했던 거야. 우리나라 못 쏘고.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야, 니네는 전쟁 중이니까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해야 돼. 굉장히 어폐가 있죠. 전쟁 중이니까 사거리를 제한해야 돼. 이 말이 돼요? 전쟁 중이니까 오히려 더 자유로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이야? 너네는 전쟁 중이니까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해. 멀리 나가는 미사일은 우리 걸 사서 쓰렴. 이거였던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사거리 제한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약간 사실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다 위대한 사람들이잖아. 8.15도 지났는데 국뽕 한번 채웁시다.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굉장히 뛰어난데 하지 말래니까. 그럼 놉니까? 아니죠.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진짜 착하게 안 했어요. 사거리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정확성을 높이자. 할 거 없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정확성을 높이는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전 세계 미사일 중에서 우리나라 현무가 탑 5 안에 듭니다. 자주포는 최상급이에요. 미국 자주포보다 우리나라 자주포가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게다가 값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나 이렇게 다른 나라에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됐죠. 돈 진짜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 한화가 이게 한화잖아. 방사는 한화 쪽이거든요. 한화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내 것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이 많이 오른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쓸데없는 쪽으로 너무 많이 갔네. 자, 봐봐. 근데 AI가 방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오픈 AI도 그 방산 쪽이랑 손을 잡기 시작했고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미나이나 이런 쪽도 전부 다 방산 쪽이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방산은 한 번 들어가면 돈이 진짜 천문학적이거든요. 한 번에 몇십 조 왔다 갔다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이 되거든. 근데 이야기를 잘 듣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샘 알트만이 만들었던 게 오픈 AI죠. 왜 오픈 AI예요? 왜 오픈입니까? 맞아요. 실제로 이름 자체를 오픈 AI로 했던 이유가 사람들한테 이 소스를 오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중들을 위한 기술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기술이야 라고 해서 오픈 AI라고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지금은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챗 GPT-5 실험하다가 멈추고 소스 코드를 절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안전을 위하여. 굴하죠. 이게 얼마짜리겠어요? 어마무시한 돈이 되겠죠. 그냥 돈 버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방산 쪽으로 가고 있고요. 이게 이렇게 방산이랑 합쳐지잖아? AI가 방산이랑 합쳐져서 무기화 되기 시작하면 터미네이터가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야. 터미네이터 반전이네? 그 터미네이터 나와가지고 다 죽는 거야,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실제로.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잠깐만. 요 이야기는 다시 와볼게요. 시작해보면. 결국에 여기서는 컴퓨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컴퓨터가 뭘 말하는 거예요? 현 시대로 조금 돌려보자면 AI입니다. 그 AI에 대한 얘기인데 첫 문장을 보니까 we worry, 우리 걱정하죠. AI가 첫 번째 직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약탈이라 씁시다. 직업을 뺏어가. 이게 문제야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잠깐만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나 just as common 그것만큼이나 as common 흔한 겁니다. just as common 그것만큼 흔한 problem 문제가 있어요. 그것만큼이나 직업을 약탈해 간다라는 것만큼이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여기가 소재입니다. Robot AI라고 하는 것이 are taking our judgment 우리의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을 앗아간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직업을 약탈해 간다가 아니라 두 번째 얘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거? 우리의 판단력을 앗아간다라는 거. AI가 우리의 판단력을 가져가 버립니다. 판단력을 약화시키는 거죠. 너희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아요? 니네 멋대로 하는 게 좋아요? 멋대로 하는 게 좋죠. 내 인생인데, 내가 왕인데 내 멋대로 살아야지. In a large warehouse. 잠깐만요. 잘 생각해봐. 여태까지 컴퓨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large warehouse 이렇게 나왔습니다. 창고가 나왔어요. 이거 뭡니까? 맞아요. 예시로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창고에서 so common beyond the scene of today's economy. 이 창고라고 하는 것이 so common, 되게 흔한 거죠. 어디에? Behind the scene of today's economy. 오늘날의 경제로 보자면 창고라는 건 어디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쿠팡 물류창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 데서 잠깐만 그런 환경에서 human picker 인간이야. 인간 피커는 hurry around. 바쁘게 막 돌아다닙니다. 뭐 하면서 grabbing products of shelf. 오프 쉘프라고 썼는데 오프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붙어있다 떨어져 나가는 게 오프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선반에서 물건을 갖다가 옮기는 일을 한다는 거야. 여기서 물건을 가져다가 moving them to where they can be packed and dispatched. 그 소포들, 이 프로덕트, 상품들을 to 어디로 they can be packed, 포장되어지거나 아니면 분출되어지는 곳으로 옮겨 놓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잠깐만. 지금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뭔가 이상한 거 없어요? 뭔가 좀 이상한데? 없어요? 이건 뭐지? 왜? 어떤 부분이 조금 거슬리냐면 이 부분이 거슬리죠. to where. 됐어요? 왜냐면 이 where는 둘 중에 하나인데 의문사가 되거나 관계 부사가 되거나. 여기서 의문사라면 어디에인데 그들은 포장되어지는 어디에? 이게 좀 이상하잖아. 그죠? 얘는 관계 부사가 맞습니다. 뭐 관계 부사라고? 선행사가 없는데 그래서 선행사를 생략한 겁니다. 여기에 the place라는 단어가 여기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됐어요? 관계 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것처럼 관계 부사도 생략이 가능해. 그럼 여기서 포장되어진 장소로 옮겨 놓습니다. 인간이 그런 일을 해요.
In their ears are hot pits. 잠깐만 여기도 노란색으로 밑줄 하나만 칠게요. In their ears are hot pits. 이거 뭡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안 이상해? 이상해야지. 그렇지. 도치죠. 아 왜냐하면 동사의 왼쪽에 주어 명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동사의 왼쪽 보니까 in their ears라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요. 주어가 없잖아. 주어가 앞에 없어. 어디 있겠어? 뒤에 있겠지. 그게 도치야. 그런데 아니 도치면 되게 중요해가지고 아까 문법이니까 주황색으로 밑줄 치고 빨간색으로 별표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해? 이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없어요. 왜 없냐면 실수해도 맞출 수 있을 거야. 왜? 도치는 수일치랑 같이 나올 거거든. 얘도 복수고 얘도 복수야. 실수해도 그냥 복수를 쓸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나올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내용으로만 보세요. 귀에 뭐가 꽂혀 있어요? 그들의 귀에 하드피스가 꽂혀 있습니다. 오케이? 헤드피스가 꽂혀. 이 헤드피스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게 뭐냐면 그 헤드피스가 뭐냐면 The voice of Jennifer. 그 제니퍼가 누구야? A piece of software. 컴퓨터야. 귀에 컴퓨터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컴퓨터가 tell them 말하는 거죠. 뭐라고? Where to go and what to do. 어디로 가면 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을 합니다. 잠깐만요.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뭐 해요? Control the smallest detail of their movement. 뭐? 그들, 인간입니다. 인간 움직임의 가장 작은 디테일까지도 통제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결국 여기서 예시로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에 인간이 있는데 이 인간은 누구와 결합되어 있어요? 제니퍼와 결합되어 있어요. 이 제니퍼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컴퓨터 AI를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제니퍼가 재수없게도 뭘 합니까? 인간을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에 대한 통제가 있어요. Jennifer breaks down. 여기서 break down이라고 하는 표현을 부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break down을 누구랑 붙여야 돼? into랑 붙여서 봐야 돼. 이렇게. 왜냐면 into는 상태 변화를 나타내거든. 그래서 얘네가 그 지시사항을 부숴, 나누어 해서 into 뭐가 돼? tiny chunks. 자그마한 조각으로 쪼개고. 이게 무슨 말이야? 자그마한 조각이라고 하는 바가 의미하는 것은 smallest detail을 말하는 거야.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다 나눠서 명령을 내린다는 얘기야. 뒤에 보니까 왜?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minimize error and maximize productivity. 이렇게요. 실수는 줄여야 되고 생산성을 높여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좋은 얘기네요. 좋은 거야. 진짜 좋은가? 뒤에 한번 볼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rather than, 잠깐만요. 아까 읽었던 거야. rather than이니까 이거 해라 마라. 이거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Picking 18 copies of book of a shop. 선반에서 18권의 책을 한 번에 가져가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또 human worker, 얘가 would be politely instructed. 얘가 be instructed야. 지시를 받는 거다. 지시하면 안 돼. 인간은 지시를 받습니다. 뭐 하라고? 야, 5권만 집어라. 5권만 집어. 그 다음에 5권 다시 집어. 그런 다음에 5권 다시 집고 마지막으로 3권 옮겨. 함부로 네 맘대로 18권 옮기려고 하지 마. 왜? 너 그렇게 하다가 지난번에 보니까 자빠지더만. 너 그렇게 하다가 18권 중에 3권 놓치더만. 실수하면 안 돼. 알겠니? 컴퓨터가 우리한테 요따위 지시를 내린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되게 불쾌하지 않냐? 아무튼 뒤에 보니까 rather than 다시 아니다. 놓쳤네요. Working in such condition. 잠깐만요. 여기 밑줄 하나. Such condition. 이 such condition이 뭘 말하는 겁니까? 맞아요. 이 앞에 지시 내리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제니퍼가 우리한테 지시를 낸 그 상황에서 일을 하면 reduces people to machine made of flesh. 잠깐만요. 요거 해석 잘해야 돼. 8번에 별표 치세요. 8번 문장 별표 치세요. 8번 문장. 요 문장 해석 잘해야 돼. 잘 봐봐. Working in such conditions. 그러한 상황에서 노동을 한다라는 것은 reduces. 줄여버려요. 인간을 쪼그라뜨리는 거야. 인간을 줄입니다. 인간을 쪼그라뜨려요. 어떻게? 어느 지경까지? To machines made of flesh. flesh가 살덩어리입니다. 살점으로 만들어진 기계까지 인간을 쪼그라뜨립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제니퍼가 인간을 철저하게 통제한단 말이야. 오케이? 통제했더니 요 인간이 뭐가 돼?
살점으로 만들어진 기계장치가 돼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살점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뭐가 된 거야? 기계장치 따위가 돼버린 거야. 이해됐어요? 어떤 말인지? 그러면 다시 비유적으로 말을 하고 있으니 주황색이야. 요 표현, 이 표현 의미하는 바를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것의 함축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살점으로 만들어진 기계장치. 됐죠? 이게 이걸 인간으로 봐야 돼요? 기계로 봐야 돼요? 애매하죠? Rather than, 또 이거 하지 마. Asking us to think or adopt. 우리 인간에게 생각해라, 적응해라 라고 요청하는 것 대신에 그런 요청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제니퍼는 우리한테 요청하지 않아요. 대신에 제니퍼 유닛은 take over, 가져가 버립니다. 뭘 차지해 버려? The thought process. 사고의 과정을 차지해 버립니다. 제니퍼가 인간의 사고 과정을 차지해 버린대요. 그리고 treat workers, 노동자들을 이렇게 대하죠. As an inexpensive source of some visual processing and a pair of opposable thumb. 다시 주황색이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as니까 뭐로써죠. as니까 인간이 뭐다? 매우 값싼 시각적인 처리 장치와 a pair of opposable thumb. opposable thumb이 뭐예요? opposable, 서로 oppose가 뭐예요? 반대되는 거죠. 반대될 수 있는 thumb? 손가락?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opposable이잖아. 이해됐어요? 이 손가락과, 그러니까 그 알죠? 우리 손 중에서 하나만 방향이 다르잖아요. 한 아이만 방향이 다르죠. 누구? 엄지손가락만 방향이 다르죠. 왜요? 이거 없으면 물건을 집을 수 없어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얘로 컵을 어떻게 집어? 이 컵 이렇게 집을 거야? 손잡이에서 이렇게 집어야 돼. 안 되잖아. 이렇게 집어야지 감싸지. 이해됐어요? 엄지손가락만 방향이 다른 건 노동할 수 있다는 뜻이야. 물건을 집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근데 잠깐만, 우리 인간을 뭐처럼 대? 저렴하지. 시급만 주면 되는데, 그지? 저렴하게 시각 처리 장치를 가지고 있죠. 우리 눈이 있잖아. 시각 처리 장치를 가지고 있는 어페로 어퍼접성, 두 손을 가지고 있는 기계 장치로서 우리 인간을 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을 기계처럼 대한다는 뜻이죠. 이해됐어요? 우리는 그냥 도구가 될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됐어요? 얘는 다른 것보다 이 마지막 부분의 의미,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생각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질문은. 됐을까요? 이 질문 꽤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다음 갈게요. 자, MA 22번입니다. 이 질문도 꽤 읽을만 합니다. 1분 드릴게요. 읽어보세요. 1분 드릴게요. 화장실 저쪽에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괜찮아요. 쉬는 시간에 뭐 하고? 쉬는 시간에 뭐 있어? 뭐라고? 야, 쉬는 시간에 놀다가 수업 시간에 똥을 싸러 간다는 게 지금 말이 돼, 안 돼? 쉬는 시간에 가, 다음에. 수요일 갔다가 돌아와. 집으로 가면 안 돼? 자, 갈까요? 처음 보니까 The demand for freshness, 요게 소재입니다. 신선함에 대한 요구. 좀 줄여서 신선함 자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신선함에 대한 요구라고 하는 게, 잠깐 주의해. 보니까 have hidden environmental cost. 이 신선함에 대한 요구라고 하는 것은 얘는 hidden environmental cost. 환경적인 비용, 숨겨진 환경적 비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경적인 비용이니까 이게 뭐야?
환경 파괴야. 환경 파괴의 주범이야. 이렇게 되는 건데 히든이라고 썼으니까 눈에 띄어요? 눈에 띄지 않아요? 눈에 띄지 않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안 보이니까 숨겨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신선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적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야. 다시 첫 문장에서 다 한 겁니다.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문장에서 무슨 말을 하냐? 신선함. 이 신선함 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환경적인 비용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잠깐만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신선함이란 단어를 들으면서 긍정적인 느낌이 듭니까? 부정적인 느낌이 듭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이라서 현중이가 지금 멍 때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긍정적일 수가. 그지? 현중아. 그러니까 신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는 건 긍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좋은 느낌이 들잖아? 좀 더 가볼게. while. 잠깐만요. while 이란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읽어라? 반면에니까 양보로 읽으세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요. 아까랑 표정이 달라졌는데? 신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is now being used.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as 뭐로써? term in food marketing as part of return to nature. 자연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갑시다.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좋은 얘기, 좋은 얘기. 오케이? 우리 더 이상 환경을 파괴하지 말고 이 자연을 보존하고 자연을 지켜갑시다. 좋은 얘기처럼 들리죠. 그죠? 근데 그렇긴 한데 잠깐만 플러스 마이너스 자연으로 돌아갑시다. 플러스.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뒤에 보니까 the demand for year-round supplies of fresh produce such as soft fruits and exotic vegetables. 그 얘들아, produce가 여기서는 fresh produce잖아. 요거 명사입니다. 무슨 뜻이야? 생산이야? production은 뭐야? 동의어야? produce는 농산품이란 뜻입니다. 이게 명사로는 농산품이란 뜻이 돼요. 예를 들어서 such as soft fruits and exotic vegetables 이렇게요. 오케이? 그 너희 코스트코나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produce라고 쭉 써 있을 거예요. 거기 풀떼기랑 이런 거, 상추랑 뭐 이런 거, 버섯이랑 이런 거 팔 겁니다. 그게 produce예요. 오케이?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부드러운 소프트 프루트니까 부드러운 과일이나 이국적인 야채들 뭐 이런 것들을 year round 연간 공급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런 과일들을 연간 공급한다가 무슨 뜻이야? fresh란 뜻이야. 신선한 거. 오케이? 왜? 달다 이렇게 말랑말랑 하잖아. 딱딱 안 익은 것도 잘 익었어. 신선한 거지. 신선한 거 이런 것들은 잠깐만 신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has led to 레드스는 cause 유발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유발시켜요? The widespread use of hot house. hot house가 뭐겠어요? 비닐하우스 같은 거, 그지? 아니 추운 지역에서 비닐하우스 이용하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잘 모르겠네. 뒤에 and increasing reliance 의존도를 높이죠. 뭐에 대해서? Total quality control. 전체적인 품질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의 의존도를 높여갑니다. 좋은 것 같은데? 약간 긍정적인 느낌도 드는데 그럴까봐 말해줄게. 그럴까봐 management by temperature control, use of pesticide 드디어 나왔죠. and computer satellite based logistics 이렇게요. 잠깐만 여기도 하나, 둘, 세 개 나왔으니까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찾으세요. 어떤 걸 봐야겠어요? 당연히 얘를 봐야겠죠. 살충제를 쓰게 된다고요. 살충제를. 근데 사실 또 하나 온도에 대한 조절을 하겠대요. 온도 조절 어떻게 할 건데요? 추울 때는 뭔가 열을 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죠? 그건 뭘 쓸까요? 전기 쓰겠죠. 전기를 쓰다 보면 또 추가적인 환경적인 부담을 남기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잠깐만 다시 정리할게요. 신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인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신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양가의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이거죠. Return to nature. 자연으로 돌아갑시다.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좋은 얘기, 좋은 얘기. 그런데 두 번째, 얘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야? 얘가 더 중요한 건데 어떤 거? 살충제. 살충제로 대표되는 거죠. 살충제. 그럼 환경적인 오염, 환경적인 비용을
치르는 꼴이 되는 거죠. 좀 더 뒤에 갈게요. The demand for freshness 또 나왔습니다. 이 신선함에 대한 요구. 소재가 한번 다시 나온 거야. 그 신선함에 대한 요구라고 하는 것은 has also contribute to concern about food wastage. 잠깐만요. 살충제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야. 추가로.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쓸까? 2의 1, 2의 2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살충제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food wastage. food wastage가 뭐예요? 음식 쓰레기가 발생한다는 거죠. 음식 쓰레기. 아니 근데 신선함을 추구하는데 왜 음식 쓰레기가 생기는 거야? 그 설명을 해야겠죠? The use of best before. 이게 무슨 뜻이야? The use of best before. 너희가 어떤 음식을 샀어. 따뜻한 거 샀어. 그럼 거기 뭐라 써 있습니까? 1시간 이내에 드세요. 그래야 제일 맛있어요. 이렇게 1시간 이내에 드세요. 두 번째, sell by. 이때까지만 판매되는 겁니다. 두 번째, and eat by. 이때까지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즉, 뭘 말하는 거예요? 유통기한을 말하는 겁니다. 이 buy라는 단어를 얘들아, 그 buy를 뭐뭐에 의해서 수단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buy가 뭐뭐까지라는 뜻이 있어요. 언제까지. 오케이? 그 날짜까지. 됐니? 그럼 그때까지만 판매가 되는 거야. 날짜 지나면 어떡합니까? 혹시 너희들 그 편의점에 그 도시락 있잖아요. 편의점 도시락 있을 때 그 도시락에 이게 시간 써 있는 거 알아요? 유통기한 써 있거든요. 시간 단위로 써 있거든. 그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폐기해야 돼요. 그 포스기 자체에 폐기 버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폐기 누르고 이거 뜩 찍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먹죠. 알바생들이. 이해돼요? 경험담입니다. 네, 20살 해봤거든. 20살 해봤는데 어느 요일이 제일 좋냐? 일요일이 가장 좋습니다. 일요일 저녁에는 도시락을 사 먹으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맛있는 도시락이 남거든요. 그래서 폐기 처분하고 내가 다 먹었는데 아무튼 근데 봐봐 폐기 처분해야 돼요. 음식 쓰레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다. 물론 이제 뭐 건강상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날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날짜가 지나가는 순간 바로 버려야 돼요. 본사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그 시간이 딱 되자마자 찍고 버려야 돼요. 그거 처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재고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러거든요. 버려야만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신선함에 대한 요구 때문에. 잠깐만요.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 Best before, sell by, and eat by labor.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신선함에 대한 요구야. 이해돼요? 이때까지 먹어야 돼 라는 거니까. 이게 신선함에 대한 요구라고. 근데 그것은 has legally. 어머나 놀라운 건 법적으로 요구해요. 법적인 요구야. 합법적이야. 뭘요? institutional waste. 조직적인 쓰레기. 오케이? 아예 쓰레기를 양산해내는 꼴이 돼버린다고. 됐어요? 왜 연결된지 아시겠죠? 뒤에 campaigners have exposed the scandal of overproduction and waste. 과도하게 생산을 하는 거나 쓰레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스캔들을 노출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알려준 거야. 뒤에 트리스트란 스튜어트.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캠페인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argue that 이렇게 주장합니다. With freshly made sandwich. 아주 신선하게 만들어진 샌드위치와 함께 over ordering. 과도하게 주문하는 것이 is standard practice. 이게 아주 흔한 일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 예를 들어 샌드위치 가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샌드위치 사 먹으려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쇼윈도를 쓱 봤는데 그 선반이 비어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 팔렸구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냥 갑니다. 근데 여기 쓱 지나고 쓱 봤는데 샌드위치가 한 5개 놓여져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 듭니까? 들어가서 먹죠. 저기 있네? 저거 사 먹어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판매자의 입장에서 어때야 돼요? 선반은 항상 채워져 있어야 되죠. 내가 몇 개를 팔던 간에 선반은 항상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 선반을 채워놓기 위해서는 내가 원래 판매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문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 날짜가 지나버리면요.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원인이 뭐예요? 신선해야 돼. 여기서 오는 거라고요. 신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리테일 섹터 뭐 하기 위해서? To avoid the appearance of empty shelf space. 선반이 비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컴마 리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장호가 잘 얘기해 줬었는데 컴마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라? 그리고 뭐뭐 했다. 그리고 야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야기시켰습니다. 어떤 일을 야기시켰냐면 high volumes of waste,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내게 됐죠. When supply regularly exceeds demand, 당연히 supply가 demand를 초과하는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쓰레기가 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잠깐만. 글을 읽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글 전체에 대해서 역접이 없습니다. 역접 자체가 없어요. 그럼 첫 문장이 다 한 겁니다. 첫 문장이 뭐? 신산업에 대한 요구가 환경적인 비용을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그 환경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명시적이야, 암시적이야? 암시적이죠. 히든이라고 되어 있었으니까요. 지금 그 얘기 하나 한 겁니다. 됐을까요? 자, 요게 여기까지가 M이었습니다. 우린 바쁘게 N으로 바로 갈 겁니다. 옛날에 너희 부모 세대는 아니고 조부모 세대,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조부모 세대에 여행 가면 너 여행 가면 뭐가 제일 비싸요? 티켓값. 그 비행기 티켓. 그죠? 비행기를 타는 비행기 티켓 비싸고요. 또 하나 뭐가 비쌉니까? 그죠? 숙소. 아, 이 숙소가 문제거든요. 숙소 비싸거든요. 근데 예약 어떻게 해요? 아고다. 그죠? 사기당하는 거죠. 아고다 이런 거 쓰고요. 호텔스 컴바인 뭐 이런 거 쓰고요. 그지? 전부 다 뭘 이용합니까? 앱, 정보통신, 오케이? 정보통신. 근데 우리 조부모 세대에는 어떻게 예약했어요? 전화. 근데 봐봐, 예약자 입장에서 보면 전화 걸어서 제가 언제 여행 갈 거니까 숙소 방 하나 잡아 주십시오. 제 이름 뭐고요? 예약하면 되잖아요. 예약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새끼 진짜 오나? 안 올 것 같은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약을 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장사가 되게 잘 되는 집이라면 뭐 받아도 되겠죠. 안 와도 금방 또 손님이 살 거니까. 근데 장사가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약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았죠. 안 받아야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오셔서 제 방을 잡으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나는 불편하잖아. 그럼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겠죠. 게다가 그게 해외야.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해외여행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예전에 해외여행 가면 숙소 어떻게 잡습니까? 그래서 하나 투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 투어가 있었던 거고. 그 여행사에서 현지에 있는 직원한테 연락을 해서 방을 잡아주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은 여행사 끼고 여행 갑니까? 꽃보다 할배들 아니면 여행사 안 끼고 그냥 가잖아. 자유여행을 가잖아. 그지? 너희 비행기 티켓 어떻게 삽니까? 인터넷. 그죠? 스카이 스캐너 이런 거 뒤에서 사는 거 아니야. 그지? 숙소는요? 아고다. 이렇게요. 그죠?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소재입니다. Evolu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의 발달입니다. 정보통신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has radically transformed, 아주 급격하게 변화시켰습니다. 뭘요? The dynamics and business model of tourism and hospitality industry. 잠깐만요. 딱 두 단어가 머릿속에 남아야겠네요. 첫 번째 딱 읽고 머릿속에 두 단어. 어떤 거 남아요? 정보통신의 발달. 정보통신의 발전이 있고요.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여행 산업에, 관광산업, 여행 산업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첫 문장 이걸로 다 된 겁니다. 됐죠? 뒤에 this lead to, 잠깐만, lead to는 아까도 말했어요. cause라는 뜻이야. 이것은,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this는 뭘 말하는 거니? 이 this라고 하는 것은 앞문장 전체를 받아주는 거야. 이러한 변화라고 하는 것이 new levels or forms of competitiveness among service provider.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사실 이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은 새로운 형태들과 새로운 수준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transformed the customer experience through new service.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서 경험 이런 것들도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큰 의미가 없죠. 사실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바로 갈게. Creating unique experiences and providing convenient service to customers. 동명사 주어야. 이것은 lead to satisfaction
and eventually customer loyalty to the service provider or brand.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결국 다시 말해볼게. 정보통신의 발전이 있다 보니까 소비자라고 했지만 여행 산업이기 때문에 여행객이라고 할게. 여행객에게 뭐?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는데 그 새로운 경험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satisfaction이에요. 만족도가 높았죠. 이 만족도가 높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당연히 여기 나오는 것처럼 결국에는 충성도가 높아져요. loyalty, 충성도라고 하는 것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야, 참고로 이거는 그냥 엑스트라로 얘가 무슨 뜻이야? 왕족. 얘는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얘는 뭐예요? 충직한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다른 뜻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야. 뒤에 in particular 특히나 the most recent technological boost received by the tourism sector is represented by mobile application. 해석을 해보면 특히나 가장 최근에 기술적인 부스트, 기술적 붐, 투어리즘 섹터에 의해서 수용되어진 테크놀로지컬 부스트. 아유, 말 더럽게 어렵게 썼네. 그냥 이거라고. 기술 발전. 오케이? 기술 발전. 정보통신 발달. 이 정보통신 발달 부분이 이제 represent 대표되어집니다. 어디에서 가장 도드라진다라는 거야? 바로 모바일 앱이야. 됐어요? 큰 의미는 없죠.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요거 정보통신 발달 요거 이게 어디에서 가장 도드라진다고? 모바일 앱에서 가장 도드라진다고. 사실 나도 여행을 가끔씩은 다니지만 숙소를 인터넷으로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하면 더 편하고 빨리빨리 되니까. 결제도 요즘 바로바로 되잖아요. 점점 좀 편리해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요거로 하는 거죠. 실제로 말이야, 이 중간 건 없는 겁니다. 실제로 말이야, empowering tourism, tourists with mobile access to services such as hotel reservation, airline ticketing, and recommendation for local attraction. 아이고, 되게 기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얘들아, 이렇게 주어랑 동사, 얘가 결국 주어거든요. empowering, 이 주어야, 결국에는. 근데 주어랑 동사랑 항상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항상 뭐? 수일, 맞아. 주어랑 동사랑 멀리 떨어질수록 수일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Generating strong interest and considerable profit. 이것이 아주 강한 interest와 considerable profit, 상당한 profit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됐어요? 지금 보면 이 지문도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없어요? 역접이 없어요. 얘도 첫 문장에서 다 한 거야. 얘가 여기를 발전시켰다, 영향을 주었다. 그냥 그 얘기가 답니다. 됐어요?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괜찮죠? 자, 뒤로 바로 갈게요. N은 하나밖에 없어요. N 지문이 그 1, 2등급 대비 문제 하나밖에 없어서 얘는 바로 갈게요. 됐을까요? 같이 가보죠. 요거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나오는 것도 그 인터넷, 뭐 온라인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은 또 정보통신의 발달 이런 거고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조부모 세대에는 직접 물리적으로 가서 예약을 하고 했지만 지금은 손가락 몇 번 움직여서 하잖아요. 마찬가지죠. 너희가 책을 살 때 이거부터 물어보자. 야, 주변에 서점이 있어요? 이 동네 서점 있습니까? 저기 외대 앞이나 경희대 앞에 가면 서점 있겠죠. 근데 이 동네에 서점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라떼 시절에는 서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점에서 진짜 실제 물리적인 책을 사는 게 보통 일반적이었었는데 나도 최근에 들어서는 서점에 간 게 교보문고 가가지고 교보문고 가서 책을 삽니까? 교보문고 가서 읽어보는 거죠. 읽고 그 자리에서 예스24로 주문하죠. 왜? 그게 더 할인이 돼요. 그게 더 값이 싸거든. 실제로 거기 사는 것보다 할인 쿠폰도 있고 막 이러니까 더 싸게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굳이 거기 가서는, 근데 왜냐면 이제 실제로 책을 보긴 해야 되니까 어떤지 한번 펼쳐보고 내용도 한번 읽어보고 그런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예스24로 주문하죠. 그 얘기입니다. 됐어요? 잠깐 질문 하나.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거를 그냥 과거에는 딱 보자마자 어떤 들어야 돼? 아,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겠구나. 서로 대립되겠구나. 반대 이야기겠지?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야 되는 거야. 과거에는 야, 근데 또 하나. 이게 뭡니까? Brick and Mortar Store. 이게 뭐예요? 그냥 그 물리적인 서점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몰타르가 뭐냐면 건축 자재야, 건축 자재. 오케이? 진짜 서점. 말 그대로 서점 건물을 말하는 거냐.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거야. 얘네들이 began to give away. 잠깐만, 이 표현 참 재밌는데 give away 길을 내주었습니다. 누구한테? To electronic commerce. 얘한테 길을 내준 거야. 그 길은 누가 차지합니까? 제가 차지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즉 다시 말해서 어떻게 바뀌어간 거야? 서점이라고 하는 건물이 이 물리적 공간이 어디로 가게 된 겁니까? 전자 거래 쪽으로 변화하게 됐다고요. For good or bad.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더 shift. 잠깐만요. 여기서는 더 shift가 뭔지 아시겠죠? 이러한 변화를 shift라고 받아준 겁니다. 이러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fundamentally changed customers' perception of the shopping experience.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자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구매 경험 자체도 예전이랑 사뭇 다르게 변화하게 된 거죠. 됐을까요? 잠깐만. 근데 얘들아, 이거 안 이상하니? 이거 안 이상해요? 그렇지. 마찬가지 도치입니다. 도치인데, 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우리 반에 탐보다 큰 애가 없어? 누가 제일 큰 겁니까? 탐이 제일 큰 겁니다. 우리 반에 탐만큼 큰 애가 없어? 무슨 뜻입니까? 탐이 제일 큰 겁니다. More obvious than with book sales. 책을 판매하는 것보다 더 명백하게 이 변화가 보여지는 곳은 없어요. 어디서 제일 명백하다고요? 서점에서 가장 명백하다고요. 책을 판매하는 것에서 가장 명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최상급 표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로만 설명할게요.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하던 건데 부정주어와 비교급 또는 비교급과 원급을 합치면 최상급이 되는 겁니다. 방금 내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애가 없어. 그런 정도 하는 애가 없어.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점에서 가장 명백합니다. 컴마 위치. 근데 그것은 is how online bookstores got their start. 이렇게 해서 온라인 북스토어가 생겨나게 된 거야. 이게 구별업 자체가 바뀌었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 어디야? 바로 온라인 북스토어. 여기서 이렇게 가장 대표적으로 시작되게 된 겁니다. Physical bookstore simply could not stock as many titles as a virtual bookstore could. 근데 사실은 물리적인 서점, 과거죠. 과거에는 사실은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책 되게 무거운 거 알아요? 책이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서점은 항상 어디 있어요? 지하에 있어요. 서점이 지하에 있는 이유는 중간에 있으면 그 하중이 커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에 두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무거운 거 책을 많이 둘 수가 없잖아. 근데 온라인 스토어는요, 저장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서버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뒤에 보니까 There is only so much space available on shelf. 그러니까 선반에 가용한 공간이 훨씬 더 많이 있죠. 뒤에 갈게요. 잠깐만. 야,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 A랜다. B의 말미에 나온 것은 어떤 것이냐면 결국에 온라인 북스토어가 물리적인 스토어보다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었던 거네요. 첫 번째 어떤 거요? 양이 많다라는 거죠. Many title, 많은 책들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었던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봐봐. In addition to greater variety. 여기서 말하는 greater variety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위에 나왔던 as many title을 말하는 거야. 됐어요? 여기에 덧붙여서. 오케이? 필자는 요 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어? 얘를 greater variety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되게 많은 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이렇게요. 뒤에 보니까
Online bookstores were also 잠깐만 also 별표 쳐야겠죠. 왜 나는지 아시죠? Also able to offer aggressive discount. 할인도 많이 해줘. Thanks to 뭐 때문에? Their lower operating cost. 아니 운영비가 적게 드니까. 왜냐면 이제 일할 사람도 없잖아. 거기 점원들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에 덧붙여서 두 번째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also라는 단어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뭐? 할인도 많이 해줘. 디스카운트 많이 해준다고. 얼마나 좋아? The combination of lower price and greater selection. 잠깐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괜찮아? The combination lower price 여기 lower price greater selection 이렇게 이 두 가지를 합쳤어. 그랬더니 led to the slow steady rise of online bookstore. 이랬더니 당연히 온라인 북스토어가 rise 당연히 더 많이 천천히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인 거죠. 괜찮아? 마무리. Before long 곧 the e-commerce book market naturally expanded 더 확대될 겁니다. 더 확장할 거야. In to include additional category. 그래서 사실 지금 교보문고 가면 뭐 팝니까? 이거 팔죠. 근데 뭐? 예스24 홈페이지 가지고 팝니다. 요즘 예스24 들어가면 티켓도 판매하는 거 알아요? 공연 티켓도 판매하고 굿즈도 판매하고 진짜 많이 판매해요. 쿠팡인 줄 알았어. 진짜 많이 판매해요. 점점 확대되어 가는 거죠. 뒤에 e-commerce soon snowballed. 점점 확대될 겁니다. 잠깐 into는 상태 변화라 그랬다. 점점 snowballing 되어서 into the enormous industry 거대한 산업이 될 겁니다. It is today where you can buy everything from toilet paper to car online 이렇게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점점 확대되어져 갈 겁니다. 뒤엔 좀 사족으로 붙여 있는 이야기네요. 됐니? 오케이? 요 정도 이야기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있진 않죠. 이래야 돼, 저래야 돼는 없지만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